챕터 1 30년의 기다림. 바람이 불어왔다. 9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오래된 정원 위로 스며드는 공기는 왠지 싸늘했다. 마치 세월이 흐르길 멈추고 30년 전의 그날에 다시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낡은 대저택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거기에는 세월을 이겨내지 못한 벽돌에 갈라진 자국과 담쟁이가 무성히 뒤덮은 흔적이 선명했다. 그 안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섰다. 대부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에는 지난 세월이 남긴 무게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 강세라 기자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30년 전 그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진실은 끝내 묻혔고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누구에게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박기태가 가장 먼저 정원에 들어섰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 박힌 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오래된 벤치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벤치는 30년 전 강세라와 함께 진실을 논하며 밤을 지새우던 자리였다. 그 순간 잊고 있던 웃음소리와 울분이 귓가를 스쳤다. 세라 드디어 다시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며 사라졌다. 뒤이어 최영수가 나타났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지독한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시선을 떨구었다. 나무 밑에는 30년 전 그들이 함께 심었던 작은 비석이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빛난다. 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최영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넌 믿었지 하지만 난 아직도 확신이 없어. 진실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아니면 널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모한 신념이었을까? 그의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바람만은 그 말끝을 끌고 가듯 흔들렸다. 그 시각 또 다른 발걸음이 정원에 울려 퍼졌다. 최철민이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어둡고 날카로운 기운을 풍겼다. 한 손에는 값비싼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강세라의 사진 앞에 놓인 흰 국화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위선이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결국 본인은 비참하게 끝났잖아. 박기태가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그 입 다물어 최철민. 오늘은 그런 자리 아니다. 자리? 하 웃기는군. 최철민은 냉소를 지었다. 넌 아직도 그녀를 신성시하나 본데 난 아니야. 강세라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일 뿐이야. 그녀가 없었다면 난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섰을 거다. 분위기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옆에 있던 몇몇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때 집안에서 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리자 검은 양복 차림의 김동혁 변호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은발을 가지런히 빗어넘기고 오래된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30년 세월이 이렇게 흘렀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정원에 모인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은 오래된 죄책감과 분노, 두려움과 그리움을 꿰뚫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강세라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유산을 공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원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박기태와 최영수는 놀란 듯 눈빛을 교환했고 최철민의 얼굴은 굳어졌다. 다른 이들 역시 숨을 죽인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김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30년 전 묻힌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흰 국화 몇 송이가 흩날렸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묘한 정적이 정원을 감쌌다.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2 불청객들. 저녁 노을이 정원 위로 붉게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모인 얼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반가움보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먼저 흘렀다. 서서히 켜지는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박기태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반갑기보다는 세월이 남긴 주름처럼 씁쓸하게 갈라져 있었다. 최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30년이란 세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왜 우린 그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늘 그 생각뿐이었어. 그의 눈빛에는 자책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정원의 공기는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르는 듯한 냉소가 들려왔다. 쓸데없는 미화는 그만두지. 최철민이 의자를 거칠게 당겨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묻어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모두를 파멸 직전까지 끌고 간 여자야. 아직도 그걸 미화하며 추억할 수 있다니 놀랍군. 박기태의 눈이 번뜩였다. 최철민, 넌 아직도 똑같구나. 진실을 덮어버리려 했던 내 그 비겁함 다들 기억하고 있어. 비겁? 최철민은 비웃듯 고개를 젓고 잔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게 현실이었다.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여자의 고집은 결국 파멸을 부른 거야. 정해? 진실? 결국 아무것도 못 바꿨지 않았나. 최영수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쳤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만해. 그분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어. 내가 뭐라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도 결국 그분의 희생 위에 있는 거야. 정원에 모인 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오래된 상처 위를 걷는 듯 살얼음 같았다. 박기태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넌 두려운 거다, 최철민. 진실이 드러날까봐. 내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이 사실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게 밝혀질까봐 말이지. 최철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가가 일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냉정한 웃음으로 덮였다. 어리석군. 세상은 진실 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힘 있는 자만이 남는 거야. 너희는 아직도 그걸 모르는군.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조명이 흔들렸다. 긴장으로 팽팽하던 공기가 서늘하게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서로 겹치고 뒤엉켜 마치 30년 전의 비극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김동혁 변호사가 그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곧 밝혀질 유산 그리고 강세라 선생님의 진실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실을 피하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말은 정원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그 말에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젖힌 채 차갑게 웃었다. 저녁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재회는 화해가 아닌 균열로만 채워져 갔다. 30년 만의 모임은 축복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다시 찢어내는 서막이었다. 챕터 3 뜻밖의 유산. 이런 추잡한 추모제는 집어치워. 최철민의 굵직한 외침이 정원을 찢고 지나갔다. 그가 성큼 다가와 테이블 위에 강세라 기자 사진을 향해 발을 뻗었다. 구두 앞 코가 유리 액자를 차기 직전 순간의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찰나 박기태의 혈관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30년간 눌러온 울분이 폭발하듯 그의 몸을 이끌었다. 감히 그는 돌처럼 굳은 주먹을 움켜쥔 채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는 순간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자갈이 튀어올랐다. 테이블 위 물건들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내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최철민이 윽박지르며 박기태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호랑이처럼 매서웠다. 당신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공장이, 우리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박기태가 이를 악물고 맞섰다. 주름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망가졌다니? 하청단에서 돈 벌 땐 좋았지? 그게 다 누구 덕인데? 최철민이 씩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못 버티니까 징징거리는 거잖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이 자식이.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 격렬하게 뒤엉켰다. 주먹이 오가고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주변의 공기는 살벌하게 떨렸다. 부하들이 달려오려는 순간 최영수가 앞을 막아섰다. 물러서. 오늘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죽을 각오를 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흰머리 섞인 사내의 눈빛은 오히려 젊은 자들보다 더 날카로웠다. 순간 청운그룹의 부하들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정원은 혼돈 그 자체였다.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가지가 부딪혔고 잎사귀들이 폭풍처럼 휘날렸다. 바람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한을 실어 나르는 듯 했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는지 알아. 박기태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우리 직원들, 평생 땀 흘리며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무너졌다고. 그건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냐. 최철민이 밀어붙였다. 사업하는 놈이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세상은 약자를 챙겨주지 않아.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야. 그런 짓을 강세라 선생님이 다 밝혀낸 거다. 그리고 그 덕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헛소리. 최철민은 거칠게 박기태를 밀쳐냈다. 박기태가 뒤로 넘어지며 자갈 위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 순간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정원의 소란을 찢고 들어왔다. 규칙적이고 느린 발걸음, 그러나 묘하게 힘이 실린 울림이었다. 잠깐만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부하들의 발걸음도 싸움에 몰두하던 두 사내의 몸짓도 바람조차 잠시 멈춘 듯 했다. 정원 입구.
은빛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노신사가 서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 정장 위로 햇살이 스며들며 은은한 광택을 냈다. 코끝에 얹힌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롭지만 온화한 눈빛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세월이 남긴 주름과 흠집이 오히려 묘한 위엄을 풍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그는 조용히 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갈이 밟힐 때마다 자작, 자작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다. 저는 강세라 선생님의 변호인 김동혁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표정이 변했다. 박기태와 최영수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생전 그녀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 김 변호사라는 그 사람. 정말로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그 인물이 눈앞에 있었다. 최철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왜 지금? 김동혁 변호사는 천천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정원의 공기조차 그의 등장에 순응하는 듯 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여미던 지퍼를 풀었다. 안쪽에서 작은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 보관된 듯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달아 있었지만 표면은 깨끗했다. 봉투 위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이름 강세라. 순간 박기태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최영수는 손을 떨며 무심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반면 최철민은 의심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봉투를 노려보았다. 김동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강세라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이 봉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30년 후 이곳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정원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바람이 잦아들고 나뭇잎조차 미동이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세상 자체가 침묵했다. 김동혁의 손이 봉투의 밀봉을 풀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신중히 안쪽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두꺼운 편지지에 푸른 펜으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햇빛 아래서 또렷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강 선생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편지의 첫 줄이 드러났다. 30년 후에 여러분에게. 그 순간 정원에 모인 모두의 심장이 동시에 멎는 듯 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30년의 간극을 넘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챕터 4 진실의 편지. 김동혁 변호사의 손끝에서 한 장의 편지가 펼쳐졌다. 세월의 때가 묻은 종이는 군데군데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의 필체는 놀랍도록 단단하고 힘찼다. 붓펜 특유의 잉크 번짐마저도 그녀의 성격을 닮아 거칠고도 정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정원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조차 죽인 채 편지를 응시했다. 박기태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스승의 음성을 기다리듯 손등을 꼭 움켜쥔 채 떨고 있었다. 최영수 또한 손가락을 꼬집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반면 최철민은 굳은 표정으로 두 눈을 좁혔다. 그의 입술은 경직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떨렸다. 대체 무슨 말을 남겼다는 거지?
김동혁이 조심스럽게 첫 줄을 읽어내려갔다. 강세라의 편지. 30년 후에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편지가 낭독되자 박기태의 시선은 먼 하늘로 향했다. 그는 순간 30년 전 공장의 그날을 떠올렸다. 먼지 자욱한 현장, 무너져가는 기계 소리, 그리고 카메라를 둘러매고 땀을 훔치던 강세라의 환한 미소. 그 미소는 늘 강인하면서도 따뜻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진실을 믿게 하는 등불이었다. 저는 그저 기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전하려 했던 사람. 그러나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다 보니 제 이름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기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강세라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했다. 자신들의 고통을 글로 세상에 드러내줄 유일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하던 여인이었다. 선생님. 그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제가 폭로했던 진실은 많은 분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은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삶의 무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혹여 그 상처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원 한켠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이 그녀의 사과 한마디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철민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사과? 이걸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그의 내면에서 분노와 불신이 들끓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다시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이어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람이 스쳤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햇빛을 산란시켰다. 마치 그녀의 말이 정원을 감싸 안는 듯 했다. 박기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선생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셨구나. 최영수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속삭였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그러나 최철민은 참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위선이야.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당신들은 몰라. 저 여자가 우리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그녀 때문에 파멸당했어. 그 고통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의 외침은 정원에 울려 퍼지며 깊은 균열을 남겼다. 순간 김동혁 변호사의 시선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덮으며 말했다. 강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정원은 다시 숨막히는 긴장 속에 빠져들었다. 박기태와 최영수는 눈물을 훔치며 강세라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되새겼고 최철민은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동혁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편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 선생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기록이 따로 존재합니다. 순간 정원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30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의 무게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챕터 5 새로운 시작.
정원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방금 전 김동혁 변호사의 말, 또 다른 기록이 있다라는 문장은 모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박기태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기록이라니 선생님께서 아직 뭔가를 남기셨단 말입니까? 김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강세라 선생님은 생전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셨고 그것을 단단히 봉인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30년 전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철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거짓말. 그 여자가 그런 걸 남겼을 리 없어. 그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뚜렷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박기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진실을 끝내 묻지 않으시려 한 거지.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라도 우리 손으로 마무리해야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야 해. 최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박기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맞네. 세라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지. 진실은 기록될 때 힘을 가진다.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야. 그의 말에 박기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최철민은 이를 갈았다. 웃기지 마.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30년 동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봤잖아.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기록 따위로는 아무것도 못 봤고.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오히려 자신을 향한 자기 합리화 같았다. 그때 김동혁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회장님, 세상은 변합니다. 30년 전에는 당신 같은 분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그 기록이 공개된다면 당신이 쌓아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 말에 최철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까지 변호사가. 그가 달려들려는 순간 그의 부하들이 황급히 팔을 붙잡았다. 정원은 다시 한번 살벌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기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최철민, 이제 끝내자. 30년 동안 넌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아왔지. 하지만 선생님은 죽어서도 널 막으려고 했어. 그게 바로 진실의 힘이야. 너 같은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박기태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최철민은 입술을 달달 떨며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김동혁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강세라 선생님의 뜻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드러낼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원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서지듯 흩날렸다. 바람이 잔잔히 불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들을 스쳤다. 박기태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끝내지 못한 싸움,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수도 그 곁에 섰다. 이제는 숨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두렵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말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최철민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점점 뒤로 물러나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지켜온 거대한 성이 이미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한 듯 했다. 김동혁이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강세라 선생님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정원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30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반짝이며 흩날렸다. 마치 강세라의 미소가 그곳에 내려앉은 듯 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속 깊은 곳, 아직 열리지 않은 또 다른 봉투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단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